신용이 높은데도 금리를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괴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는 그 불편한 진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공감.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억울함이 배가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분명한데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지금 신용 높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는 신용이 높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게 원칙인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험을 잘 본 학생한테 벌점이 부과되는 것 같은 느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금융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직장 생활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급날마다 빠짐없이 대출 원금을 상환했고 카드 결제도 하루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쌓은 신용점수는 최고 등급에 가깝고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모범 고객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받은 대출 금리 안내장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지인이 받는 금리보다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지인의 신용이 훨씬 낮았고 소득도 안정적이지 않았는데 그 지인은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냐고. 성실함이 역으로 작동하는 현실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 싱글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고 근로소득이 꾸준해서 생활비도 스스로 해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금리 상승이 걱정돼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직원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은데도 금리가 오히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요즘은 여러 정책의 영향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저신용자 중심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싱글맘은 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는 뭐가 되느냐고.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왜 그 피해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심정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사례. 한 은퇴 남성은 노후에 대비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말 오랜 세월 신용관리를 이어온 사람입니다. 늦게라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은행 대출을 상담하러 갔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높게 책정된 건 이해한다고 해도 왜 자신보다 신용이 낮고 소득도 불안정한 사람보다 적용금리가 더 높은지 도무지 수긍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신용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왜 그런 노력은 보상받지 못하는지, 왜 금융시장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었는지 현실은 점점 더 기괴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금리 역전 현상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바탕에는 여러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은행들은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험 대비 수익 구조를 조정하고 있고 정부는 금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신용자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취지는 분명 좋은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시장의 현실이 충돌하면 지금과 같은 모순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이 낮다는 건 상환 위험이 더 크다는 의미인데 그런 사람에게 금리를 낮춰주고 오히려 상환 가능성이 높은 고신용자에게 금리를 올린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는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세대에게는 이 변화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금리가 오르면 월 상환액이 급증하고 물가와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 생활비 부담까지 치솟습니다. 결국 서민들은 다시 전세로 돌아가거나 집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정책의 방향성과 시장의 현실성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평범한 서민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손해를 보는 현실. 누구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 정책의 무게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특정 계층을 돕기 위해 또 다른 계층이 희생되는 구조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의 금융시장은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대출을 늘리거나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피해야 합니다. 둘째, 금리 구조가 바뀌고 있다면 지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변동금리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의 시장 흐름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정 형태의 비중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오늘의 혜택이 내일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환 능력, 소득 흐름, 장기 계획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결국 자신의 삶을 지키는 힘은 준비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신용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이 기괴한 금리 역전 현상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정책 방향성의 이동, 은행의 수익 전략이 한꺼번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전통적인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금융 흐름에서도 계속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대응 전략입니다. 우선 시장의 구조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이 낮을수록 대출 실패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은행은 자연스럽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위험을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 약자를 보호하라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저신용 구간에 금리 할인이나 금리 완화가 적용되는 구간이 넓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신용 구간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바뀌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금리가 책정되는 기묘한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즉, 정책 취지가 좋다고 해도 그 혜택의 무게를 누가 대신 들고 있는지 살펴야만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은행은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도로 중요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환율 불안, 기준 금리 방향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은 안정적인 대출만 선택적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책적 영향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 부담이 고신용자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는 기괴한 현상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금리 구조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상품 비교 방식을 완전히 새로 잡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신용이 높으면 당연히 낮은 금리를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은행 안에서도 대출 상품, 구간별 금리 체계, 정책 반영 여부에 따라 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는 금리가 당연히 최저라는 전제를 버리고 다른 은행과 상품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특히 은행들은 정책 대출, 우대 대출, 전환 대출 등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신용이 높다고 무조건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변동금리 중심에서 벗어나 금리 안정 구간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해지고 금리 유지 또는 금리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기적 이자, 절감만 보고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금리 흐름을 예측하기보다 변동성과 충격을 줄이는 방향이 더 유리합니다. 고정 형태의 비중을 일부 확보함으로써 향후 금리가 또다시 급등할 때 받을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출을 유지해야 한다면 상환 시점을 길게 잡아 장기 구조를 만지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금리 역전 현상은 당장 오늘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정책 방향성과 수익 구조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단기적 불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 예를 들어 원금 일부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이자 부담이 낮은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은 단순히 금리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상환 방식, 우대 조건, 투자 계획과의 연계,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는 종합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의 금리 역전 구조는 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현상이고, 정책이 다시 바뀌면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이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정책의 발표, 대출 총량 규제 변화, 우대금리 조정 같은 흐름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금융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혜택이나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책의 변화를 외면하면 억울한 손해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은 상환 능력에 맞는 안전한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금리 인상 구간에서 시장 변동성, 환율 불안, 주택가격 흐름까지 모두 고려하면 무리한 대출을 유지하는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상환 한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안정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출은 평생을 흔드는 변수이고 이 변수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전문가로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용 높은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는 반드시 수정된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결국 균형을 찾게 되어 있고 정책은 시장의 왜곡을 영원히 버티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억울함에 멈추기보다 이 혼란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시장이 균형을 되찾을 때까지 현명하게 버티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나중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그 기반은 전략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금융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정보와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과 고민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